네, 경영학 원론 1강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공부해 볼 주제는 그러면 비즈니스를 우리가 기업, 매니저, 그리고 리더로서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들. 아까 1차 시에서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선의 규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큰 시장을 지배하는 원칙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경영자로서,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 굉장히 펀더멘털, 기초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에 7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는 비즈니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비즈니스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비즈니스, 성공한 비즈니스를 잘 살펴보면 이런 전반적인 한 7가지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 이것들을 잘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7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와 실패한 비즈니스의 차이를 만드는 기본 규칙들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조금 판서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 비즈니스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interest group이라고 하는 또는 stakeholders라고 부르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쟁력이 필요하겠고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최근의 비즈니스는 거의 다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원료를 사오든 해외에 팔든 그죠? 순수한 국내 비즈니스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윤리입니다. 경영 윤리.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 1차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그죠?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의 또는 어떤 때는 더 크기도 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비즈니스의 다른 긍정적인 결과들을 찾기 위한 목적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몰입하다 보면, 매몰되다 보면,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비즈니스는 누가 하나요? 경영자,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윤리, 기업 윤리, 경영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나 혼자만 잘해서는 또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스테이크홀더스라고 부르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있나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커스터머, 컨슈머,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죠. 그리고 이 우리에게 리소스, 컴포넌츠를 제공하는 서플라이어들, 공급자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그죠? 공급자. 그리고 기업 내부에는 자, 비즈니스 오너와 그 다음에 인플로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나도 중요한 주체이지만 이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내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낼 직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직원들의 만족, 직원들의 사기, 그죠?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은 회사의 문화를 형성하고 조직의 성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좋은 가치 있는, 밸류 있는
밸류 있는 프로덕트한 서비스는 이 회사의 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원료들, 좋은 컴포넌트를 제공받는 이 공급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고객과 서비스는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되나요? 디스트리뷰터라고 부르는 배급사들입니다. 배급사.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에요. 배급하는 기업들, 유통하는 기업들도 중요하고요. 마케팅하는 기업도 있죠, 그죠? 그리고 공급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비즈니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회계와 재무관리 필요하다고 그랬죠. 돈이 굉장히 중요한 마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 자원입니다. 자, 이 돈들은 내 돈으로 하기도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내 돈 이상의 돈을 어디서? 은행이나 아니면 이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금의 원천들이죠. 그죠? 은행이나 투자자. 은행은 대출을 받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돈을 합쳐서 자산을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로컬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인플로이들이 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로케이션에 자리 잡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리소스를 공급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때로는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사회와의 그 연결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겠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활동을 적당한 선에서 규제를 합니다. 법이나 그다음에 규제 등을 통해서 제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NGO라고 부르는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비즈니스 활동에 민감한 이익단체들, Non-Government Organization. 자, 이건 Government죠. Government는 아닌데 이런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마케팅의 채널이 되기도 하지만 여론을 조성하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비즈니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까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그 완우이라고 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때문에 비즈니스 전체가 클로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처럼 미디어와의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비즈니스 주변에 전반적으로 포진해서 비즈니스와 인터랙션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와 적당하게 상호 보완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성공 요인입니다. 비즈니스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많은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을 다 적당하게 잘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놓는 것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수익의 원천이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어내고 또 혁신하는 능력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요? competitiveness, 경쟁력인 거죠. 그죠?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으로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 경쟁력은 환경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환경은 어떤가요? 불확실성. 불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죠? 이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할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없던 전쟁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 갈등이 발생을 하고 어떤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서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경제 환경,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확실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가 그동안 하던 대로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선에서 만족하거나 이것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혁신하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성공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효율성, efficiency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느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 있게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 효율성, 직원 효율성, 비즈니스의 효율성입니다. efficiency라고 하는 거죠, 효율성. 이 효율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 효율성은 생산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제품 혁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 효율성을 놓치는 순간 그 기업은 비슷한 경쟁에서 바로 밀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경쟁력은 기업의 효율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생산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조직의 효율성, 또 직원의 효율성이죠. efficiency.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만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성공의 기본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우리의 제품이 가치가 있어야, 밸류가 있어야 하고 그 밸류를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효율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 매니지먼트. 관리. 그렇죠? 우리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공부할 관리에서 나옵니다. 조직과 사람과 돈과 만드는 방식과 파는 방식에서 efficiency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 작은 투입으로 더 큰 산출물, 아웃풋을 내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밸류를 혁신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을 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것. 자, 이게 핵심 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한 환경은 글로벌 차원에 가면 더 불확실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변화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무역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환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레타일이라고 하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글로벌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런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환경에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것, 커넥티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내 경영으로 충분해. 이걸로는 우리는 뭐 무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글로벌 환경 변화야 빠른 속도로 또 적응을 하고 그에 맞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실행, 글로벌 수행을 통해서 글로벌한 비즈니스에 적응해 나가는 것 굉장히 필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회사의 성공,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 추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윤리성을 보장하고 그 윤리성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걸 별도 챕터로 비즈니스 윤리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고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자, 두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그리고 자기관리. 교과서를 읽으셨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 자기관리 또는 자기개발이라고 할게요. 자,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기업이 상당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죠. 과거에 비해서. 어느 기업이나 원료를 수입해 오든 해외에서 제품을 만들든 아니면 또는 해외 시장에 팔든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마케팅을 하든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 대부분 대기업은 당연히 그렇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까지도 요즘은 글로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고객도 다 글로벌하겠죠. 글로벌한 것은 어떤 곳입니까?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야. 우리나라처럼 단일 언어에, 단일 문화에, 단일 커런시, 통화에 이렇게 쓰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환경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리딩해 나갈 리더로서, 매니저로서 가져야 될 멘탈은 무엇이다? 다양성에 대한 오픈네스, 오픈된 마음, 그리고 포용성입니다. 거기에는 고객의 다양성, 직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문화의 다양성도 있겠죠. 젠더 다양성, 호모지니어스, 단일하거나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조직도 그렇고 이해관계도 그렇고 다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것에 대한 베네핏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네핏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직된 조직 문화나 경직된 비즈니스 논리를 가지고 그런 이렇게 막혀 있는 사고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포용적이고 다양한데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 포용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의견들, 고객, 직원, 젠더, 내셔널리티, 컬처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겠죠. 흡수할 수 있겠죠.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창의성, 그렇죠? 다양성에서 오는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비즈니스는 클로즈된 서킷이 아니에요.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오픈되어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건 좀 나랑 안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열려있는 마음, 무엇인지 흡수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오픈네스,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파트너들, 고객들, 거래처들, 서플라이어들 다 다양한 내셔널리티, 다양한 문화의 배경, 젠더, 그죠? 다 다양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이 자기 개발 관리입니다. 자, 결국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매니저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걸 우리는 이제 컴파운딩 에펙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리절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시간 또는 노력의 투입이 있습니다. 컴파운딩 에펙트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컴, 건강, 릴레이션십, 해피니스, 석세스 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 시기가 있고요. 이 시기까지 지속 있게 쌓아 나가는 과정,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수학이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런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단시간에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도움되고 좋은 것들은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습관이 되면 그게 태도, 행동이 되고, 그죠? 결국에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아침에 달리기를 해야지. 아침에 나는 푸시업과 실업을 몇 개를 해야지. 내가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게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당장은 효과가 안 보이더라도 그냥 지속을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게 헤빗이 됩니다. 그 헤빗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좋은 헤빗이, 굿 헤빗이 이 좋은 결과, 리절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게 건강이든, 인컴이든, 관계든, 그죠? 성공. 근데 문제는 이 갭, 시간이 초반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한참 지났는데도 그 갭이 나쁜 습관을 만들어낸 것과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 것의 갭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아니니까 힘든데 하지 말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웨이트를 들고 하는 게 근육도 힘들고 귀찮고, 그죠? 좀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의지적으로 이겨내기 힘들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내면, 좋은 습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들 실패하면 나쁜 습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포밍되고요. 이것도 역시 컴파운딩 에펙트가 있어요. 나중에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굉장히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인컴, 건강, 릴레이션십, 해피니스, 성공에 있어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쁜 습관을 가진 것과 좋은 습관 가진 것 큰 차이 없이 뭐 학점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뭐 대단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더 지나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 어떨까요? 하늘의 별을 보시면 가까이서 보이죠. 그렇지만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 몇 수백, 수만 광년이 떨어진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각도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효과입니다. 컴파운딩 에펙트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로,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의 원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엑셀런트하다는 것, 대단하다는 것, 능력이 대단하고 수월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헤빗이다.
헤빗과 트레이닝이다. 그죠? 훈련과 습관이다. 거기에서부터 엑셀런트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첫 발을 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성공은 어디에서 끝날까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헤빗,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쭉 이어질 때 여러분들의 건강, 관계, 인컴, 그죠? 행복 이런 것들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의 열차에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한번 결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어내세요.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가장 크고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기술이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로 나타나는 비즈니스들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